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가 재밌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녹화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유튜브를 남기는 이유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는 걸 바라보면서 조금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중구난방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제가 하는 거니까. 솔직히 제가 윤석열이 인터뷰하는 걸 비판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윤석열의 능력을 가지고 제3자가 뭐 비판을 하고 내가 그만 가도 저만큼 하겠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을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일단 그거는 그거고, 국민의힘의 네 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김종일을 추대한 것은 엄청나게 상고초열을 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문 빅텐트를 자기가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문 빅텐트라는 거는 이제 극우 세력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이겨보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반문 빅텐트 아니면 반민주당 규합.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같으니까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아니, 정권 재창이 아니라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반문 빅텐트의 이제 목적은 정권 교체란 쓰고 깃발 안에 모든 세력을 모아놓자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거기 체계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빅텐트를 쳐가지고 하면은 그 체계를 잡아야, 그 빅텐트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인시조기적입니다. 안 그래도 삼국지 비교해서 그 국민의힘의 내용을 설명한 거 있는데, 설명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반문 빅텐트를 얘기하자면 바로 반동탁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동탁 연합 같은 경우에는 동탁이 함재를 사로잡고 낭행을 펼치니까 거기에서 많은 그 지방 연주들이 모여서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서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연합에서 엄청나게 솔직히 어중이 떠중이도 있었고 영웅 호구들도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서로 싸웠어요. 반동탁 연합이라고 해서 연합을 딱 했는데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 강자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반문재인 연합의 최고 권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하는 게, 규합해서 대선에 이겨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지금 그런 전략으로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국민의힘 외부 인사, 민주당에서 탈퇴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데리고 오고 새시대 준비위를 만들고 했고, 신지혜 연입을 한 그 김한길 연입하면서 신지혜도 연입하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나이가 나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비교를 해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반돈탁 영합이 그 연합에서 돈탁이 자기 세력이 밀리니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냥 후퇴했어요. 그냥 후퇴하고 나는 빠질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낙양에서 장안으로, 맞나? 장안에서 낙양인가 어쨌든 헷갈리지만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그 방돈탁은 서로 싸우다가 각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도 어느 정도 서로 자존질환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충분히 반문 빅텐트라는 게 그렇게 자존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용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김종인 어르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이 어르신이 솔직히 문재인에 왜 반대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선 토사구팽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민주당하고 원래 노선이 틀렸고요. 김종인의 능력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김종인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선도, 정치적 위선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 좋아하고 친문은 김종인 때문에 우리가 이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김종인이 조금 중도적 가치, 너무 자로 가면 안 된다, 중도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전략이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좌파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좌파 세력 쪽에서는 완전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 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죠. 민주당은 완전 좌빨이니까요. 좌빨이고 끝자고 완전 빨갱이 집단이 민주당이니까 절대로 구구 세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노동 쪽에서나 아니면은 운동권에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완전 보수, 완전 꼴통이죠. 보수 꼴통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 자체가 우익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게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그 민주당을, 김종인은 어느 정도 선거 전략에 따라서 문재인은 정권을 주었습니다. 문재인이 정권을 주고 어느 정도 당에서 칼날을 휘두르게 했고, 근데 나중에는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김종인이 그냥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본인 토사구팽이라 생각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그 나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이고 옛날 뒷방 늙은이 하기보다는 독고다이 혼자서 죽어야 한다 이런 게 나을 수 있죠.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종인이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참, 할아버지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 그 봉숭아 합당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말은 쳐듣나?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라고 모아놓고 자기 하려고 하니까 참 그렇죠. 이게 김종인 자기가 기본적으로 보수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애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또 모시고 오니까 또 나온 겁니다. 이제 또 솔직히 윤석열이 불러서 나올 때는 이제 늙은이의 욕망이 되죠. 아유, 그게 김종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나서지는 못하는데 계속 뒤에 흑막 실세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킹메이커라고 자처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힘이 빠지죠. 킹메이커 하고 나서 같이 뭔가 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토사구팽 당하고 그게 김종인의 문제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사태까지 보면은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쳐내고 김종인과 윤석열이 빠이빠이 한다면은
이제 빅텐트 부상은 완전 멀어졌다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이 아무리 뭐 저기 입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적어도 1에서 2%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1에서 2% 정도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1에서 2%가. 1에서 2%의 지지율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20% 초반대의 지지율이 나타나는 데가 몇 개 있죠. 20%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10% 후반대에 갈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윤석열이 10% 후반대 지지율이 얻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국민 자존질환을 보고 전원들한테 맡겨봐야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김종인과 이준석을 지지해서 그렇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한 명씩 자기 편을 만들겠죠. 그 이재명의 선거 전략은 이겁니다. 반문 빅텐트를 없애기 위해서 핀셋으로 분열시켜서 한 명씩 내 편으로 만든답니다. 격파한다는 게 아니고 한 명씩 내 편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절대로 내 편이 안 될 사람은 윤석열, 나머지는 다 내 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면 반윤석열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 주체는 이재명이고요. 근데 이게 연합 세력이 아니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명씩 거래를 해서 자기 쪽에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윤석열은 거대한 빅텐트를 형성하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거래입니다. 나한테 표를 다오, 난 너한테 뭘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구상이 되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뭐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 주 여론조사 때 윤석열이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는, 10% 후반대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지지율이 뭐 전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 전체 돼가지고 20% 후반대 계속 20% 후반 30%대를 계속 유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뭐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제 예상이 틀릴 수.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부리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한테 굿전을 맡겨서 이게 되겠나? 저 봉숭아 핫단들이 굿전 맡겨가지고 되겠나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60이 남았죠? 60이 남아 아직 시작도 안 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떠나고 이준석 떠나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해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이 하고 그렇게 뭐 윤핵관인들이 뭐 해가지고 한 거에 보십시오. 그들이 연입해온 인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해온 말을 보십시오. 전혀 그러니까 이게 중도 합당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뭔가 맥락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유 경제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념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솔직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와 관련된 모든 그쪽의 집단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기본적으로 이념 자체를 제대로 성립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당에서 딱 명확하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놓고 이게 저게 돼야 됩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민주당도 그게 명확하다고는 저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쪽에서 확장하고 조금 그 여성에 대해서도 이제 기반을 점점 넓어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중도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라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게 이게 시대 전신이라는 거죠. 시대 전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물론 지금 이재명이 시대 전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재명 도덕성 뭐 어떻게 얘기해도 저는 이재명 최고 문제점은 시대 전신을 어떻게 잡을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간단해요. 적폐청산이라고 딱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의 초반 기존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적폐라고 그냥 고정하고 거기에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대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할 것은 뭘까요? 나를 위해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이제 앞으로 정부는 뭐 해줄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바꾸고 앞으로는 이제 전체 저도 사회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개인한테 어떤 거를 해줄까라고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이재명은 대답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이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슬로건을 했을 때부터 이제 국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는 이제 국가 대 개인을 1대1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자기가 만들어낸 시대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걸 이재명이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10년 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다음 정부는 이거 바꿀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년 주기론에 따르면은 지금 국민의힘한테 절대로 정권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권 맡겨놔서 무슨 꼬라지를 만들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반문 빅텐트가 무너지고 국민의힘이 솔직히 윤핵관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다. 그리고 보수, 그러니까 어쨌든 50%의 지지를 받고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들이 윤핵관 중심에서 모든 게 짜여질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윤석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 구조, 서열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윤석열 자기 생각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정부 조직에서 생각하면 그 반대한 조직을 겨우 한 손바닥에 있는 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국회의원이고 무슨 조직의 수장이고 이런다고 하지만 이게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정신없을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잡하죠. 그래서 저 새끼들한테는 절대로 권력 이제 이게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저 녀석들은 감이 안 돼요. 물론 제가 뭐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내 말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